매일 새벽 도쿄의 한 공항에서 한 여성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수많은 민원 서류들 속에서 그는 지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네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접국가의 정책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다니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책상 위로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 10년 차 베테랑 공무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네다 공항에 있는 오타구에 위치한 일본 출입국 체류관리청 도쿄지국 제2심사과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아세코라고 합니다. 매일 수많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담당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왔지만 최근 몇 달간은 책상 위에 끝없이 쌓이는 서류들과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0년차 베테랑인 제가 이토록 업무에 압도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방콕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태국여행사협회 회장은 한국이 더 이상 태국의 3대 인기 여행지가 아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통계를 보면 2024년 1월에서 9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이 27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1% 감소했네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으나 현재는 베트남과 필리핀에도 밀려 5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인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입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태국 관광객들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해진 것이 주된 원인인데요. 한국은 관광 목적 입증을 위해 여행 계획서,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내역, 통장 내역, 급여 전표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태국인들은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들은 과거 한국을 4번씩이나 여행 왔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 대학 교수, 연예인 등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올 정도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태국 정부에서까지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나설 정도였어요. 제 책상 위에 쌓여있는 입국 신청서들을 보면서 이러한 태국인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일본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우리 일본 출입국 관리청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을 통해 우회 입국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 한국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곳의 출입국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는데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AI 안면인식 카메라가 작동하고 지문인식과 동시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태국인 입국자 관련 보고서가 쌓여가고 있어요. 입국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 관광 목적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법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서류 심사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한국의 경우 이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고 해요. 2015년 약 5만 2천 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지난해 9월에는 약 15만 7천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매일 저녁 퇴근할 때마다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서류들을 보며 우리도 한국처럼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국 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고 있어요. 라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플랫폼에서 브로커들이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숙소 알선까지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의 존재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검토하는 입국 신청 서류들을 보면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이들이 새로운 체류지로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방법부터 체류 기간을 교묘하게 연장하는 방법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정교한 수법으로 장기 체류를 시도하고 있어요. 일본 공항의 입국 심사 현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관광객과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구분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본의 아날로그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매일 밤 야근을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서류 검토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더구나 입국 거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심적으로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태국인들의 일본 입국이 늘어나면서 출입국 관리청의 업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객 증가로만 여겼던 상황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의 입국 패턴이 놀랄 만큼 유사해요. 처음 입국장에서 마주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일본 관광을 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입국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 여행 일정이 모호하고 체류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시도하고 결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국에서 이미 불법 체류 경험이 있는 이들의 재입국 시도예요. 이들은 이미 한 번 불법 체류를 경험했기에 일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형성된 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숙소를 구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실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주한 사례들을 보면 관광 목적이라고 진술한 태국인들의 여권에서 한국 체류 이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입국 후 곧바로 도쿄 근교의 산업단지나 번화가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제 동료가 현장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체류자 수의 급격한 증가예요. 출입국 관리청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태국인 불법 체류자 검거 건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 도쿄 서부 지역의 공원에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고 심야 시간 이케부쿠로와 신주쿠의 식당가에서는 집단 소란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 미준수, 불법 주차, 심야 소음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수기로 진행되는 입국심사 절차입니다. 한 사람의 입국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입국신고서부터 시작해 체류 자격 증명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 수십 장의 서류를 마주하다 보면 일본의 방식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작년 업무 연수로 한국의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보며 우리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입국자의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즉시 공유되고 위험 인물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각 기관별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간단한 신원조회 하나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실정이에요. 매일 퇴근길에 오늘도 놓친 것은 없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고민들이 쌓여 업무 스트레스는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입국자를 감당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에요. 하네다 공항의 경우 하루 평균 입국자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제2심사과의 경우 한 근무조당 10명 내외의 심사관이 전체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 꼼꼼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조 서류 적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교한 위조 기술로 제작된 서류들이 많아져 육안으로는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태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번역과 확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위조 서류를 마주하게 될지 긴장감이 앞서요. 한 번의 실수로 불법 체류자가 입국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서류를 발견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입국을 거부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입국을 허가해줄 때도 있어요. 최근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 심사를 진행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 노력해도 서류 검토와 확인 절차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다른 입국 심사대는 긴 대기줄로 인해 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입국자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기다리는 관광객들의 불만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 해도 일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때로는 심사 도중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서류와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들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 하지만 국경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피곤하다고 해서 심사의 질을 낮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출입국 심사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서류를 발견했을 때의 답답함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은 결국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부적격자들이 입국에 성공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인해 태국 관광객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태국 현지 SNS에서는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입국이 거부되어 항공료와 숙박료 등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도 불법 체류 문제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퍼스트포스트 등 외신에서도 태국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일본과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정당한 관광객의 입국은 환영하면서도 불법 체류 의도가 있는 이들을 걸러내야 하는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날로그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하던 중 자연스레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0년간 근무하며 느꼈던 우리의 현실적 한계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제 큰 오산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서 입국 시점부터 출국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수기로 입국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해요. 입국 심사대의 CCTV가 실시간으로 입국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불법 체류 이력이나 수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며 보내야 하는 업무 현실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더욱 부러웠던 것은 시스템의 연계성이었는데요.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각 기관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간단한 신원 조회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격차를 목격하면서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가진 과제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전부터 여행객의 정보를 미리 검토하고 위험 인물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 입국장에서 첫 대면 후에야 심사가 시작되다 보니 이미 입국한 위험 인물을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의 생체인식 게이트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여권과 얼굴을 자동으로 대조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에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육안으로 여권 사진과 본인 대조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을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큰 차이가 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불법 체류자 추적 시스템이었는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수기로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있어 때로는 체류 기간 초과자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차이는 결국 업무 효율성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입국 심사 시간이 1인당 평균 3분 이내라고 하는데 일본은 서류 확인에만 5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긴 대기줄로 이어져 여행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 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었어요. 일상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인천공항에서 보았던 첨단 시스템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본도 언젠가는 저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첨단 시스템을 보면서 일본의 현실적 한계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도 지문인식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정확도와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문 데이터가 제대로 읽히지 않아 재스캔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확인도 큰 문제예요. 입국 심사 시 조회한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출국한 사람이 시스템상으로는 아직 체류 중인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의 부정확성은 현장 업무에 큰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적 조사도 거의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류기간 만료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일일이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시민들의 신고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불법 체류자 신고를 위한 통합 플랫폼이 없어 시민들은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경우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라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미비한 부분입니다. 법무성, 경찰청, 후생노동성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한 기관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적 한계는 결국 우리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를 넘어서 출입국 관리의 활용도 자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현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예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업무량은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심사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에요.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서류들이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어 자료 검색과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문서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도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들은 결국 일본의 출입국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현장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적 한계들을 직면하며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법무성에서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체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각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제도적 변화의 속도예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너무 더딥니다.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 예산 확보, 법적 근거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더불어 태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태국 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법무성과 태국 정부 간의 실무진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양국이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모여 언젠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언제나 답답한 현실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죠. 그때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세코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출입국 관리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가 마주한 고민과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